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데요. 주말 느닷없이 시작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이 사전에 철저하게 기획되고 준비되어졌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특정 언론사를 통해 배포됐다는 점도 그렇거니와 검찰에서 수사 대상을 지정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놀라움의 연속인데요. 그간 의문스러웠던 민주당에 대한 또 특정 인사에 대한 편파 정치 공작 수사가 수위를 높여가며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선일보에서 이것이 보도됐는지의 그 과정은 제가 알 수 없으나 최근에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일련의 흐름들을 정무적으로 판단해 보면 노웅래 의원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속적인 검찰 탄압, 그 다음에 또 송영길 전 대표의 무슨 그 전당대회에서의 여러 가지 이 사건, 또 지금 김남국 의원에 이르기까지 유독 야당의 의원들을 상대로 한 일련의 검찰의 수사나 혹은 여러 가지 의혹 제기 등이 이어지고 있는 이 과정 자체가 대단히 무슨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다. 의심이 생깁니다. 왜 유독 우리 민주당 의원들만 갖고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있고 그것을 이슈화하고 있는지 과정 전체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기획이다. 뭐 기획이라고 딱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의심이 간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웅래 의원을 선두로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 등으로 이어지던 기획 정치 공작 수사가 이제는 김남국 의원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된 건데요. 매번 특정 정당의 정치인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는 온라인 댓글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다른 아이들의 댓글이 같은 글을 계속해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는 댓글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특정 집단이 김남국 의원을 작업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조작의 달인들인 검찰이 정권을 잡자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기획 공작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건데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년 총선 때문인 거죠. 내년 총선에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정부가 되고 말 테니 어쩌면 이런 공작질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무능으로도 도저히 지지율을 올리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수십억 원대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자 8일 입장문을 내고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주식을 판돈으로 투자했고 실명 거래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요지인데요. 이날은 계좌이체 내역 등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에 대해 주식 매각 대금이라고 밝혔는데요. 2년 전 가지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 9억 8천여만 원을 마련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거래소에 돈을 모두 옮기고 이 돈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타인 명의로 이체를 받거나 빌린 돈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거래 과정 역시 모두 투명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쟁점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 계좌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차입한 적 있습니까? 차입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빌린 적이 있어요? 개인한테 빌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순전히 본인 돈이 네, 본인 계좌에 있었고 예, 다 실명이고 그걸로만 거래했다. 네, 마이너스 통장 하나 있긴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것도 다 제 명의이고 빌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거래를 유명 대형 거래소를 통해 실명 계좌로만 해왔다면서 거래소 실명 인증 내역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앞서 김 의원이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이 한때 60억 원어치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카더라라는 추측성 기사였는데요. 그것도 조선일보와 JTBC의 보도였습니다.
김 의원은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은 모두 팔았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김 의원은 여전히 가상화폐 여러 종목을 갖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 9억 1천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계좌영장을 청구했겠죠. 근데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계좌영장은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99%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원하면 저한테 전화했으면 드렸을 텐데. 계좌영장은 법원이 그냥 자동으로 찍어주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근데 영장을 들여다보면 허무할 거예요. 몇 페이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판사가 보고 이거 뭐야 하고 기각해버렸을. 그렇지 않다면 기각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계좌영장 기각됐다는 여기서 기자들은 끝나야 되는 거군요. 사실 예. 기자들뿐만 아니라 검찰도 강제 수사가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건데 왜 계속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치 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FIU에서 수사 의뢰를 했던 시점이 지난해 초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거를 수사하게 지난해 초요? 네. 그래서 지난해 초 거를 지금 1년 이상 들고 있다가 지금 네, 꺼낸 그래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아직까지 이렇게 들고 있다가 갑자기 특정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달이 아니라 지난해?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정치 수사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약간입니까? 그러면 100% 정치 수사구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게 불법적 행위일까요?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따져 물을 시간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나 파헤쳤으면 합니다. 검찰은, 국힘당은, 언론은 김건희 씨가 안 보입니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시찰 구경이 아니라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때에 방류 면죄부를 주려는 윤석열 대통령. 5월 7일 대한민국을 방문한 일본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목전에 둔 지금 시찰 구경을 할 때가 아니라 안전성 검증을 할 때이다.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원전과 방류시설을 견학한 수준에 그치고 결국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들러리를 서게 될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두 정상 간의 합의 발표가 있자마자 교도통신은 시찰당 방문이 23일이라고 보도했다. 날짜까지 사전에 확정한 짜고 치는 시찰단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시찰단이 아니라 검증단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검증단의 인적 구성이 중요하다. 동경전력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원전 전문가가 아닌 오염수 방류의 비판적인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의 우호적인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은 객관적이지 못할 뿐더러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명분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일본을 방문합니다.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는 시찰단, 가서 구경만 하고 온다는 거죠. 피폭당한 원전 견학이라니 어이가 진짜 없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현장 방문을 앞두고 한일 양국이 곧 실무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가장 먼저 속도가 난 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현장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한다고 밝혔는데요. 시찰단은 우리 정부와 산하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8명 정도가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구체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한일 국장급 협의는 이번 주 후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찰단은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 터널 등을 둘러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시찰단 방문으로 과학적 검증과 국민정서를 함께 고려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찰단 방문이 단순한 관광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사 일정을
확정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달 25일 약 1030m 길이의 해저 터널 굴착을 완료하고 올해 여름부터 정화된 오염수를 이 터널을 이용해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찰단 파견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명분 쌓기 들러리인 거죠. 이제는 대놓고 일본의 꼭두각시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국적을 일본으로 바꿔도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